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가수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간인데요.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읽어보니까 임영웅 가수의 팬들을 위한 책이다. 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책이다. 네,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책 표지도 파랗죠? 네, 그래요. 아, 맞다. 내가 그래서 임영웅 가수의 팬이 됐었지. 네, 이런 거 되새길 수 있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자가 하재근 씨인데 문화평론가죠. 워낙 매체 출연이 잦은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근하죠. 게다가 임영웅 가수 팬들은 하재근 평론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재근 TV죠. 이 채널을 보면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업투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하죠. 채널 운영을 이렇게 하려면 임영웅 가수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다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저자 본인이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썼기 때문에 책 내용도 굉장히 알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분명히 가독성이 높은 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잘 읽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책 읽기가 무척 재밌습니다. 재미라는 양념을 칠 줄 아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임영웅 가수가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민스타의 반열에 올랐는지를 너무 잘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생생하게 온갖 정보를 다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국민스타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어떤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척 인상적인데 임영웅 가수에겐 유리천장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젠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 이런 걸 뜻합니다. 무척 인상적인 말이고 무척 동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다라는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영웅의 유리천장, 그러니까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다라는 이런 편견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살펴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죠. 또 유리천장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와장창 깨진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임영웅 신드롬의 형성 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V조선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TV조선 안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안 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이나 TV조선을 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성향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왼쪽 성향이면 오른쪽 매체를 안 보는 거고요. 내가 오른쪽 성향이면 왼쪽 매체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우린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뽕짝이니 외색이니 이런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우린 분명히 가지고 있죠.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트로트는 존중할 만한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트로트 경연에서
1등을 한 가수가 임영웅이었던 거죠. 정리를 하자면 임영웅은 TV조선이라는 아주 정치색이 강한 매체가 자기네 주 시청자인 중장년층을 위해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것이고요. 그 오디션 내내 트로트만 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은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라고 꼬리표를 붙여버린 거죠. 저자가 책에서 한탄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너무 애절하게 잘 불렀잖아요. 네, 이 노래마저 임영웅이 불렀으니 트로트로 분류해버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가 막힌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기함하게 했다.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TV조선이라는 매체가 임영웅에게는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판 역할이에요. 임영웅 가수가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굴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커리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굴레 역할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겪게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죠. 꼬리표가 붙어 다녔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 때문에 임영웅 가수가 겪게 된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2021년 뮤빗 글로벌 초이스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주로 수상을 하는 무대인데 여기서 임영웅 가수가 상을 타버린 거죠. 그러니 파장이 이렇습니다. 아이돌 팬들의 반발이 있었죠. 반발의 핵심을 요약하면 스밍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스트리밍, 줄여서 스밍이라고 부르던 모양인데 스밍은 아이돌 가수의 팬들도 다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임영웅 가수의 팬들은 이 스밍을 좀 과하게 한다. 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저자가 보기엔 좀 논리가 부족한 상태로 전개되더라. 네, 이 이야기를 저자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돌이 음원 차트에 오르거나 상을 받는 건 괜찮고 임영웅이 그러는 건 부당하다는 식이어서 그 무논리가 많은 이들을 또 기함하게 했다. 임영웅의 곡이 모두 트로트 곡도 아니거니와 설사 트로트라고 해도 왜 음원 차트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오랫동안 아이돌이 음원 차트, 시상식, 음악 방송 등을 독식하는 모습만 보며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임영웅 이후에 그 익숙함이 깨지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겪은 불합리한 일들 두 번째 사례로 갤럽 조사 결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2020년 말에 갤럽 조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래요. 우리 국민 중에 30대 이하는 방탄소년단을 그리고 40대 이상은 임영웅을 각각 자기네가 좋아하는 가수 1위로 꼽았다. 근데 이게 발표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근데 저자는 이걸 찬찬히 다 뜯어본 거예요. 발표 내용을. 그랬더니만 평균을 내보면 1등은 임영웅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연령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그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갤럽 측에서 내놓은 그 이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체 연령대를 통합해서 집계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숫자가 작으니까. 이게 단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령대를 나눴다. 이게 갤럽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저자는 이게 무척 불만이에요. 그 이유를 왜 불만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제목, 신문기사의 제목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은 임영웅은 높은 연령대만의 스타구나 라고 오인하기 딱 좋다. 그렇죠. 네. 나이 든 사람만 임영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임영웅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중년층 이상 국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결합하면 결국 임영웅에 대한 가치 절하로 이어진다. 젊은 세대가 임영웅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는 분위기도 조장하게 된다. 또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라는 편견도 강화한다. 그 결과 임영웅의 위상 확대를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만들어진다. 네, 여기서 유리천장이란 단어를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임영웅 가수의 팬들은 왜 그렇게 적극적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임영웅 가수의 팬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아니야. 임영웅 가수는 모든 장르를 다 잘 소화하는 국민 가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기 일인 양.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임영웅 가수가 당한 그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면 임영웅 가수가 받는 대우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영웅 팬들이 유별나다는 식으로 희화하기도 하는데, 임영웅이 당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알면 왜 웅의 팬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은 국민 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은 그래서 임영웅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까지 임영웅 가수에게 왜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꼬리표로 인해서 임영웅 가수가 겪은 불합리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천장은 깨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영웅 가수가 그 유리천장에 금을 내더니 와장창 깨트린 사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 이야기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고,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들만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국민스타로 임영웅 가수가 발돋움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TV조선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약 종료 시점이 2021년 9월이었거든요. 이게 무척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1등을 하고 나서 그 후로 1년 6개월 동안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서 임영웅 가수는 TV조선 프로그램에 주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젠 계약이 끝나고 나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TV조선 밖에서 TV조선을 안 보는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영웅 가수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음반 작업이었습니다. 무척 열심히 했죠. 해를 넘기면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새 앨범이 발표된 게 2022년 5월이었는데 선 주문량만 100만 장이었고요. 최종적으로 115만 장이 팔렸습니다. 타이틀곡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였는데 여러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가창력과 외모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 무척 화제가 됐었죠.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임영웅 가수의 팬카페에서 임영웅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근데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시점을 전후해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임영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순회 공연을 시작하죠. 2022년 5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아주 재밌는 요구가 있었죠. 주제 파악을 좀 해달라. 네, 저는 이때만 해도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죠. 표를 구할 수가 없다. 좀 좁은 데서 하지 말고 넓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달라. 차라리 호남평야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이었잖아요. 정말 임영웅 가수의 팬들의 센스도 짱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돌 팬이라는 누리꾼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뭐지? 아이돌 콘도 많이 갔었는데 성량 부분에선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약간 점잖은 이미지였는데 뭔가 방방 뛰어다니고 춤도 추고 멘트도 능글맞게 잘하시고 혼자 알아서 척척 다 하시네요. 삐걱삐걱 웨이브 크크크.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또 왜 작지? 심지어 키도 크게? 비율 뭐임? 잘생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그냥 미쳤네요. 가슴을 울리는 가수라고 감히 말을 얹고 싶네요. 심장이 동했어요. 진짜. 네, 여론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젊은 친구인 것 같고, 원래는 관심도 없었는데, 아마 부모님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공연장을요? 가서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보고 나니까 팬이 된 거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임영웅 가수가 가진 매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TV조선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고요. 저자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큰 변화가 1차적인 변화와 2차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고척돔 공연이고요. 두 번째는 시축이었습니다. 축구 시축.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잘 짚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이 그 일을 굉장히 잘 했던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임영웅이 어떻게 정말 국민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앵콜 공연이었죠. 고척돔 공연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공연. 이 공연장은 관람석이 16,700석입니다. 2022년 12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공연이 있었는데 18,000명씩 양일간 36,000명이 그 공연을 지켜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척돔은 가득 채울 수 있는 국내 가수가 많지 않다라고 해요. 공연 업계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척 큰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고척돔 공연 표를 판매하기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저자의 말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고척돔 공연을 기점으로 일반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임영웅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임영웅이 아무리 유명해도 일부 젊은 누리꾼들은 종편 트로트 가수의 그들만의 세상 정도로 생각했지만 고척돔은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요계에 대해 알고 아이돌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고척돔 공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거대한 열광 속에 해낸 임영웅을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런 반응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커뮤니티예요. 임영웅 가수의 팬 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내 한정 원탑 쌉 가능. 네, 이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쌉 가능 이게 뭐지?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완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한정에서 임영웅이 1등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국내 한정이냐?
해외는 이미 BTS니 블랙핑크니 이런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 아직은 무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내 한정해서 원탑 쌉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반응으로는 원탑 쌉 인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원탑이다 라는 말을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게 더 큽니다. 시축 사태. 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8일이었죠. 일반 누리꾼들 사이에서 임영웅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바로 이 시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고척동 공연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죠. 근데 시축은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축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훨씬 넓어진 거죠. 자, 이 시축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관람석 규모가 66,700석이었죠. 제일 커요.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였습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메이저 국내 축구 리그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경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매 하루 만에 35,000여 장의 표가 팔려 나갔다라는 거고요. 이건 K리그, 그러니까 국내 축구리그 역대 유료 관중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경기 당일 공식 관중은 45,000명이었다고 하죠. 이건 코로나19 이후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최다 관객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경기였어요. 대표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리그 경기였고, 그리고 임영웅이 시축을 한다는 것, 또 중간 공연으로 노래 한 곡과 춤을 하나 춘다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전무한 사건이었고 아마 후무한 사건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출신자란 이유만으로 임영웅을 경시했던 젊은 누리꾼들이 이번에 비로소 임영웅의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저자가 해석하는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시축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채운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임영웅이 해냈다라는 거죠. 또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미담이 이 경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축 당시에 미담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행사료를 임영웅 가수가 받지 않았다, 고사했다라는 거예요. 또 댄스팀과 스태프 비용도 스스로 지불했다라는 것도 알려졌었죠.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고 해요. 발목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축구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춤출 때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하죠. 근데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죠. 또 댄스팀도 임영웅이 선물한 풋살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탄과 찬사로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때부터 누리꾼들은 임영웅을 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신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전 축구선수의 발언도 이 책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잠시 읽어볼게요. 솔직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네, 임영웅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선행이 어디 있어요? 축구인으로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많은 축구인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팬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을 계기로 팬덤이 형성이 됐었죠. 그땐 중장년층 여성이 위주였습니다. 주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던 계기이기도 했고요. 유리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유리천장이 깨진 계기가 고척돔 공연,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시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미스터트롯과 그 후속 계약 활동만 하다가 계약이 풀린 후엔
단독 공연과 유튜브 활동 위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반 누리꾼들이 웅의 위상을 실감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임영웅이 아이돌에게 꿈의 공연장인 고척돔에 등장하고 또 일반인들의 영역인 월드컵 경기장에까지 나오자 비로소 일반인들이 임영웅 신드롬의 실체를 실감하고 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젠 검색을 해봐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말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걸 임영웅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노래를 트로트로 분류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지난한 과정을 임영웅 가수가 잘 견디고 그 벽을 이제 깨고 말 그대로 국민 스타가 된 겁니다. 이 과정에는 임영웅 가수의 팬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일처럼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를 볼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임영웅 가수는 모든 장르를 다 잘 소화하는 국민 가수라고 그렇게 내일처럼 나서서 말을 해준 임영웅 가수의 팬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뉴스뿐 아니라 SNS 반응까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료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쓴 책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책 편집도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노래를 찾아볼 수 있게 QR코드를 같이 담아뒀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둔 거죠. 굉장히 친절한 편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성 덕분에 저도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이미 팬들이라면 지나온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팬덤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영웅 스타덤의 생성 과정 그리고 팬덤의 형성 과정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도 임영웅 가수에 대한 책 소개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영상이 게시된 후에 구독자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의 절반이 임영웅 가수의 팬들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임영웅 가수와 관련한 책이 신간이 나오면 바로 구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행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